충격파 치료는 비침습적이고 이제 수술은 침습적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세계 충격파 학회와 우리 세계 충격파 치료학회가 동시에 개최를 하면서 의학 그리고 공학이 만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충격파 치료학회 회장 정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계 충격파 치료학회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서울선 정형외과 박광사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충격파 치료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정형외과 교수 정진영입니다. 말 그대로 충격파에 관심 있는 의사들의 모임입니다. 저희가 2007년부터 관련자들이 모여서 연구회 형식으로 모임을 가지다가 2017년도에 정식으로 학회를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게 팔, 다리, 척추 등 근골격계 질환만 다루는 그런 학문이 아니고 이게 이제 확장이 돼서 화상 치료라든지 상처 치료, 비만, 비뇨기과 질환, 그다음에 신경계 질환 여러 가지로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는 이제 정형외과 의사뿐만 아니라 신경외과, 그다음에 흉부외과, 피부과, 그다음에 가정의학과, 비뇨기과 여러 의사들이 함께 하고 있고 그러한 그 충격파 치료의 지침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적용에 대해서 연구하고 의견을 교류하는 그런 학회입니다. 우리가 충격파 치료하면 아마 좀 익숙해 하시는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콩팥에 돌이 있는데 그걸 깨는 게 충격파 치료인데 이제 그거랑 조금 달리 이거는 근골격계 질환에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석회가 이제 어깨에 있게 되면 그거를 물리적으로 충격을 가해서 우리가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게 이제 물리적인 작용만 하는 게 아니고 화학적인 작용, 그다음에 생물학적인 작용을 다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그런 석회화뿐만 아니라 무슨 건염이라든지 테니스 엘보, 그다음에 상처 치료 여러 가지에 다 다양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결론이라기보다 이제 분류를 보면 불확실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불확실이 권고하지 않는다. 부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관련 문헌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권고 결정을 내리기에는 아직 이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저희가 좀 더 연구를 더 하고 많은 문헌들을 조금 더 모으게 되면 그 권고 결정으로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 권고하지 않음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그다음에 권고함 그것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치료를 봤을 때 권고함이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경우에 있어서 효과가 있다. 그렇지만 모든 치료는 그런 치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권고로 저희가 한 3가지의 질환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환자의 효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대부분의 치료는 아마 여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분류를 보면 조건부 권고가 3가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불확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부정적인 결론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만 문제는 이제 이러한 거를 왜곡해서 일부 보험회사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왜곡 해석해서 효과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게 혹시 저희가 우려하는 바입니다. 근데 지급 기준을 강화라기보다는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이는 건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지만 어쨌든 그 일부에 있어서는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이제 관련 문자를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것들이 직접적으로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럴 근거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이제 어떤 보험회사라는 게 어쨌든 수익을 만들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이제 어떤 지출을 좀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겁니다. 여기에 이제 그런 네카의 분류가 왜곡돼서 해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걱정을 하는 거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일정 수준 반복을 해야지 효과가 있는데 반복이 될수록 비용이 많이 드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제 이러한 불확실하다라는 그 분류를 근거로 해서 이 횟수를 제한하거나 일정 횟수를 넘었으면 이제 뭐 무슨 소견서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거를 좀 어떻게 보면 제한할 그럴 우려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격파 치료는 뭐 아직까지 계속 그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근골격계 질환뿐만 아니라 뭐 뇌, 우리가 이제 특히 치매라든지 무슨 우울증이라든지 그런 데도 적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심장 질환, 특히 이제 뭐 심근경색이라든지 그런 데에도 특히 요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파 치료의 앞으로의 이 적용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충격파 치료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물리적인 효과, 뭐 화학적, 생물학적 그런 효과들을 다양하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체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는 만큼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작년에 국제 충격파 치료학회가 체코 프라하에서 열렸었는데 거기에 참석을 해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강의에서 실제적으로 이 심장에다가 충격파를 적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수술한 거랑 비교를 했더니 효과가 비슷하다. 충격파 치료는 비침습적이고 이제 수술은 침습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충격파 치료는 우리가 침습적이지 않는 상황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계속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일단은 저희가 아는 만큼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대한충격파 치료학회에서는 매년 2번의 학술 관련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봄에는 충기학회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에는 연수 강좌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모임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접하고 그걸 서로 교환하면서 우리가 이제 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정확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학회에서는 국제 충격파 치료학회를 대구에서 개최함으로써 정말 유명하고 연구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고 있는 국제적인 의사들을 다 초청을 해서 저희가 이제 새로운 지식들을 교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충격파 관련 사업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 이제 이번에 같은 기간에 우리가 충격파 치료학회는 의사들의 모임이지만 충격파 학회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공대 교수들, 공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구하는, 충격파에 대해서 연구하는 그 학회인데, 같은 시기에 저희가 같이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프로그램은 저희가 공유를 하면서 서로 이제 공학자의 입장에서 또는 의학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교류를 하고 앞으로 충격파 기기의 혁신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표준화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협업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네. 대구에서 같은 주간에 세계 충격파 학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대구는 메디시티로 여러 천복 단지와 함께 의료에 대한 여러 관심들과 지원이 이렇게 잘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저희가 세계 충격파 학회와 우리 세계 충격파 치료학회가 동시에 개최를 하면서 의학 그리고 공학이 만나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여러 시너지 효과까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7월 21일 금요일부터 7월 22일 토요일, 7월 23일 일요일까지 개최가 되는데요. 첫째 날은 충격파 치료의 미래와 제도적인 여러 논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충격파 치료가 이렇게 심장 질환이나 또는 뇌 쪽에 관련된 우리 알츠하이머라든지 우울증에 치료되고 있는 것은 모르셨죠? 네, 그런 충격파 치료의 우리 미래에 대한 논의까지 같이 할 것이고요. 비뇨의학 쪽에 특히 성기능 관련된 충격파 치료에 활용되는 부분들도 첫째 날 아주 흥미롭게 다루어질 것입니다. 더불어서 토요일, 일요일에는 우리
실제 충격파를 치료에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근골격계 치료에 활용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조금 더 진료 후에 시간을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여러 세션들을 구성을 했는데요. 피부 질환에 대한 치료부터 여러 근골격계 질환 중에 특히 통증 전반과 관련된 스포츠 질환, 그리고 근막과 관련된 부분, 이렇듯 다양한 질환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특히나 최근에 좀 논란이 되었던 급성 질환의 충격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에게 특히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소아청소년에게 충격파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외 석학들을 모시고 아주 명쾌한 답을 저희가 드릴 예정입니다. 당일날 이론에서부터 실제 각각 질환의 케이스까지 다양한 부분이 하루 전체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건 세계 학회에서 인정하는 유일한 이 공식적인 인증서가 발급되기도 하고요. 체계적으로 세계적인 석학계 이런 이론적인 부분부터 시작하여 각각 질환들의 이 실제 적용 사례 그리고 프로토콜까지 꼼꼼히 배울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꼭 함께 하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충격파 치료의 석학분들과 더불어 충격파 치료의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대만, 일본, 그리고 독일, 유럽 충격파 치료학회 관계자분들께 이번 네카에서 발간된 보고서의 영문판들을 이제 같이 살펴보면서 디스커션을 하였습니다. 다들 말씀이 너무나 이 리뷰한 논문들이 아쉽고, 그리고 실제 치료에 응용되고 있는 부분들을 제대로 반영을 못했다는 이런 안타까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네카의 이번 보고서와 관련된 부분을 세계적인 석학분들 그리고 국내의 이 전문가분들을 함께 자리를 모셔서 어떤 점들이 문제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앞으로 이제 보완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자리를 함께 가질 예정입니다. 아까 이 뇌질환, 특히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이 우울증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작년에 프라하에 갔을 때 오스트리아에 있는 홀펠트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요. 이 오픈하트 서저리에 있어서 이 심장 질환에도 충격파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허혈성 심질환의 충격파 치료를 동시에 수술과 더불어서 수술 현장에서 하고 계셨는데요. 이는 충격파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신생혈관을 생성하는 부분이 그 하나의 메커니즘이 되지 않습니까?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치료에 응용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근골격계 질환은 기본이고, 나아가서 우리가 치료에 이렇게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 당뇨발이라든지 또는 미지의 영역으로도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우울증, 알츠하이머, 그 다음에 이 허혈성 심질환까지도 충격파 치료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말씀드렸던 이 근골격계 질환 같은 경우에는 힘줄과 관련된 건병증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높은 이 근거를 기반으로 하여 충격파 치료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국제 학술 대회는 굉장히 큰 잔치이고요. 그리고 그간 국내에 있어서 여러 충격파에 대한 관심을 이제는 연구에 대한 부분으로도 한 단계 승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더불어서 이번 충격파 치료 학술 대회에서 저희는 대만 그리고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가 중심이 되어 아시아 충격파 치료 학회를 설립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대만의 까오슝 대학 그리고 일본의 충격파 치료 학회가 연구에 있어서 굉장한 역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좋은 자극이 되고, 그리고 각각 나라에 있어서의 제도적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서로 협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따라서 학회 이후에도 이 아시아권을 중심으로 하여 서로 학술적인 교류 그리고 인적인 교류까지 나아갈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근 논란이 되었던 이런 여러 근거, 충격파 치료의 근거에 대한 이런 아쉬움도 충분히 보완해 나갈 수 있으리라 기대가 됩니다. 조금 더 우리 환자분들을 빨리 잘 낫게 하는 데 있어서 충격파 치료가 지금 믿으시는 바와 같이 좋은 치료 도구임을 잊지 마시고 함께 해나가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세계 충격파 치료학회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대구에서 열립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예,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충격파 치료는 굉장히 효과적이고 그다음에 안전한 치료입니다만 일부 그 충격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검증되지 않는 충격파 기기를 남용하거나 악용해서 실제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대다수의 선량한 의사라든지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학회 차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교육을 좀 할 생각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개최하는 그 학회 모임에 좀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올해 7월 달에 대구에서 열리는 국제 충격파 치료학회에 많은 참석과 참여 부탁드립니다.